안녕하세요. 과학 고지영입니다. 5단원 동물과 에너지 형성평가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생물체의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위, 소장, 대장은 배설계가 아니라 우리가 소화계입니다. 라고 배웠죠. 다음 2번 동물의 몸에는 기관계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식물에는 조직계가 있고요. 동물에는 기관계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3번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가 조직을 이루게 되죠. 다음 4번 세포와 조직, 개체, 기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조직 다음에 기관, 기관 다음에 기관계, 다음에 개체 이렇게 순서대로 써줘야겠죠? 다음 5번 세포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단위다. 그래서 정답은 1번과 2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그림은 동물체의 구성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가나다라 말을 먼저 적어볼까요? 가는 우리가 세포라고 부르고요. 세포가 모이게 되면 라인, 우리가 조직이 되겠죠. 이러한 조직이 모이게 되면 기관이 되므로 이렇게 기관, 위나 이런 것들로 기관이라고 하고요. 소화에 관련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이게 되면 다와 같은 기관계가 됩니다. 이런 기관계들이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하나의 사람인 개체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1번 간은 동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네, 맞아요. 세포는 동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맞죠. 그다음에 2번 나는 라와 같은 구성 단계가 모여서 이루어진다. 나가 뭐였어요? 기관이죠. 라가 모여서 기관을 이름으로 맞는 말이 됩니다. 3번 다는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를 담당한다. 왜? 맞죠? 소화계에 해당되므로 맞는 말입니다. 다음 4번 심장과 폐는 다와 같은 구성 단계에 속한다. 심장과 폐는요 기관이므로 다가 아니라 나와 같은 구성 단계에 속하게 되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5번 상피 조직은 라와 같은 구성 단계에 속한다. 상피 조직이 들어갔으니까 라 조직.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어떤 음식물의 영양소 검출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아우, 말이 좀 늘어졌죠? 힘듭니다. 벌써부터. 실은 이게 한 8번째 찍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자, 일단 검증 용액을 4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일단 각각 복습 겸 공부 겸 한번 써볼까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녹말을 검출하고요.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이나 엿당 등을 검출하죠. 당분을. 그 다음에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플러스 1% 성상구리2 수용액은 이름이 길지만 짧게 얘기하면 우리가 뷰렌 용액이다 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단백질을 검출합니다. 그 다음에 수단3 용액은 우리가 지방을 검출합니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베네딕트 용액과 수단3가 이렇게 각각 변화가 있었어요. 그 소리는 영양소를 모두 쓰시오. 네, 포도당 또는 엿당 쓰셔도 되고요. 당분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천홍색으로 변한 우리 지방이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소화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번 음식물을 씹어 잘게 부수는 과정이다. 2번 이거 이렇게 잘게 부수는 과정은 우리가 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죠. 그래서 굉장히 잘게 쪼갠다 막 이런 의미로 이작작용이라고 합니다. 이작작용. 다음에 2번 음식물 속 영양소를 세포로 운반하는 과정이다. 운반은 순환계 쪽인데. 다음 3번 음식물 속 영양소를 몸의 구성 성분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우리 몸으로 흡수를 해서 바꾸는 과정은 소화하고 관련이 없겠죠. 다음 4번 음식물 속 크기가 큰 영양소를 작게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네, 4번이 정확하게 잘 설명한 거네요. 다음 5번 음식물 속 영양소를 분해해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보내는 과정은 배설 과정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치매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고 하네요. 일단 실험 내용을 먼저 정리를 살짝 해보고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관 A에는 묽은 녹말 2ml와 증류수 2ml를 넣고요. 시험관 B에는 녹말에다가 침을 섞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도는 35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다 10분 정도 넣어두었다고 하는데요. 시험관 A와 B에다가 페트리 접시에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더니 A 용액에서만 청랍색으로 변했대요. 자, 아이오딘하는 무엇을 반응하는 애였죠? 녹말과 반응하는 애였죠. 그럼 A에서는 녹말이 검출되었습니다. 증류수가 녹말에 영향을 미쳤어요? 아니요, 미치지 않았어요. 크레이지 말고요. 녹말은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다 시험관 A와 B에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했대요. 자, 이거는 우리가 포도당이나 엿당을 검출하기 위한 실험이죠. 검출액이죠. 그랬더니 B 용액에서 황적색으로 변했다. 원래 녹말이 침과 같이 있었더니 무엇으로 변했어요? 녹말에서는 검출이 안 됐죠. 그럼 이 녹말이 다 뭘로 바뀌었다? 포도당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실험을 유추해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결과 1번. 시험관 A의 녹말은 침의 작용으로 분해됐다. 아니죠. A는 침이 아니라 증류수가 들어갔으므로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냥 그대로 녹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음에 2번. 시험관 A의 녹말이 증류수의 작용으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니까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에 의해서 그대로 검출, 청람색 딱 하고 나온 거죠. 다음 3번. 시험관 B의 녹말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변화 있었어요. B에서는 뭘로 바뀌었어요? 포도당이나 엿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변화가 있었습니다. 4번. 시험관 B의 녹말이 침의 작용을 받아서 맞습니다. 포도당이나 엿당으로 분해가 되어서 베네딕트로 검출이 되었죠. 4번이 정답이겠네요. 5번. 시험관 A와 B의 녹말 모두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았습니다. A는 그대로였지만 B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소화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A, B, C, D를 다 적어봐야겠네요. 봅시다. A는 우리가 칸이라고 쓸 수 있고요. B는 지금 요걸 말하는 건데요. 간에서 만들어진 지방을 소화를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소를 우리 B에 저장을 해놓죠. 우리가 이거 얘는 쓸개죠. 지우개가 잠깐만요. 했네. 자, 쓸개이고요. B는요. 그 다음에 C는 우리가 위라고 적을 수 있고요. D는 여기 이렇게 얌전하게 있는 얘가 바로 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E는요. 가운데 있는 요 꼬불꼬불 아주 굉장히 긴 소장이 있겠네요. 그리고 겉에를 감싸고 있는 요것이 바로 우리가 대장이고요. 요게 바로 항문이 되겠죠. 자, A는 간에 대한 거네요. 간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 물질을 만듭니다. 네, 만들어서 쓸개에 보관을 해놨다가 쓸개집에서 소장으로 분비를 해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 거죠.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니겠네요. 다음 2번. B에서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분비된다. 아니죠. 쓸개에서는 쓸개즙을 분비하는 게 아니라 쓸개즙을 잠시 보관하고 저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3번. C는 C는 위죠. 위에서는 무엇이 나왔죠? 염산과 펩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염산은 그 환경을 만들어줬죠. 펩신이 중간 단백질로 우리가 분해하는 과정을 겪으므로 3번 맞는 말. 다음 4번. D에서는 녹말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모두 분비된다. 맞습니다. D는요, 우리가 이자죠. 이자에서는 우리가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트립신,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 이렇게 세 가지의 소화효소가 분비된 걸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2에서는 이가요, 우리 소장입니다. 소화가 끝난 영양소를 모두 흡수, 맞아요. 소화도 시키지만 거기서 모든 영양소를 다 흡수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아니라 틀린 걸 찾는 거였으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소화기관, 소화효소, 분해되는 영양소를 각각 옳게 짝지은 걸 찾는 거네요. 자, 하나씩 찾아봅시다. 자, 입입니다. 입은 라이페이스가 아니라 아밀레이스죠. 제가 여기다 R라고 쓸게요. 아밀레이스고 논말을 몇 당으로 바꿉니다. 다음에 위에서는 펩신이 나오고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중간 단백질 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미노산으로 바꾸게 되죠. 정확하게는 원래 중간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우리 폴리펩타이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3번. 위에서는 아밀레이스 아니고요. 지방 엿당 아니고요. 3번은 그냥 딱 봐도 이거는 믿고 걸러라 이런 의미겠네요. 그 다음 4번. 소장에서 트립신이 나오고 트립신은 녹말을 아니고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바꾸게 되죠. 소장에서는 라이페이스가 지방과 지방을 지방산 플러스 모노글리세리드로 바꿉니다. 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9번입니다. 소장 안쪽 벽에는 주름이 많고 주름 표면에 융털이라는 돌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장점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1번 소화효소의 분비를 돕는다. 2번 음식물과 소화액이 잘 섞이게 한다. 3번 음식물에 섞여있는 세균을 제거한다. 이거 염산 딱 봐도 아닌데. 4번 소화되고 남은 음식물을 대장으로 이동하게 한다. 5번이 정답이겠죠. 이게 주름이 많은 이유, 표면적을 넓힌 이유, 이거에 대한 거니까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을 넓게 해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서 이거 9번 틀리면은 공부 진짜 안 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럼 책을 진짜 하나하나 기억, 니은 옆에 사이드에 있는 그 조그마한 글씨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른다라는 거는 진짜 과학 시간에 아무것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 번 누차 매 시간마다 아마 한 번씩 언급을 계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겠죠. 자, 10번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심장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일단은 우리가 심장을 보게 되면 A, B, C, D가 적혀 있으면요. 일단 먼저 심장의 구조를 먼저 이름을 먼저부터 딱 하고 적어줍니다. 자, 심장 하면 선생님은 뭐 떠올리라고 했죠? 방긋방긋 운다. 방실. 손가락 같이 움직여주면서 하셔야겠지. 자, 그러면 심장을 중심으로 방실입니다. 자, 심장이야. 심장. 자, 그러면 여기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이므로 여기는 무슨 좌심방, 여기는 좌심실, 여기는 우심방, 여기는 우심실. 간략하게 적어놓고 시작합니다. A, 우심방이네요. A는 혈액을 폐로 보내는 곳이다. 아니죠.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십니다. 라고 하면서 방은 피가 들어오는 곳이다. 라고 여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폐로 보내는 곳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2번. 피는 온몸으로 돌고 온 혈액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피가 어디 있어요? 좌심방이네요. 좌심방 같은 경우는 온몸이 아니라 폐였어요. 폐. 자, 우리가 일단은 어디가 온몸으로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우로 나가면 좌로 들어오고요. 좌로 나가면 우로 들어오는데요. 자, 지금 심실과 심실을 비교해보면 압니다. 자, 우심실과 좌심실 중에 어느 쪽이 근육이 더 두꺼워요? 자, D가 좀 더 두껍죠? 좌심실이 더 두껍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힘을 엄청나게 세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거야. 뭘? 혈액을. 자, 그럼 폐로 보낼 때 힘이 더 들어요? 온몸으로 보낼 때 힘이 더 들어요? 당연히 온몸으로 피를 푸쉬하고 보내주려면 힘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좌심실이 바로 우리가 온몸으로 보내는 곳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럼 좌심실로 들어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우심방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 B는 아닌 거죠. 오케이? 자, 더 지저분해서 좀 한번 지웠습니다. 다음 3번. C는 폐로 돌고 온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다. C가 C는요. 우심실이죠.
내보내는 곳입니다. 땡. 다음 T는 좌심실이며 D 좌심실 맞았어요.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다. 4번 딱 설명 딱 써있네요. 뚜악하니. 이 근육 차이 보시면 아시겠죠? 온몸으로 보내려면 저 정도의 근육은 갖고 있어야겠구나. 다음 5번. B와 D에는 정맥이 연결되어 있다. B와 D. B와 D에는 정맥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심실이요. 굉장히 그 근육으로 뭐라고 하죠? 피를 쫙 하고 짜내줘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거꾸로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심실을 중심으로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존재하고요. 심실과 이 동맥 사이에 판막이 존재합니다. 누굴 중심으로? 심실을 중심으로. 심실을 중심으로 판막이 양쪽에 다 존재를 합니다. 이거 말을 잘못했네요. 잠깐만요. 네, 맞아요. 중심으로. 그래서 이 판막이요.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들어올 때는 여기가 그 동맥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막혀 있고요. 닫혀요. 닫히고 이제 피가 다 들어왔으면 내보내야죠. 내보낼 때 이제 이쪽 판막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동맥 쪽 판막이 열리면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은 닫혀요. 그래서 한쪽이 열리면 한쪽은 닫히고 한쪽이 열리면 한쪽이 닫히는 거로 쿵쾅 쿵쾅 이렇게 소리가 나는 심장의 그 소리가 이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입니다. 직접 얼굴 보고 설명했으면 좀 더 여러분들이 더 제 몸의 모션과 이런 걸 봤을 텐데요. 여하튼 그래서 전맥이 아니라 판막입니다. 판막. 벌써 16분이 지났어요. 안 돼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제가 힘듭니다. 자, 그럼 빠르게 11번 보겠습니다. 혈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을 흐릅니다. 아니죠. 중간에 모세혈관 들어가야 되고 동맥, 모세혈관 다음에 정맥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2번 동맥은 온몸에 고물처럼 퍼져있는 간단한 혈관이다. 간단한 혈관 이걸 뭐라 그래? 이 설명은 모세혈관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3번 동맥에는 판막이 있어. 자, 판막이 있는 건 누구야? 동맥이 아니라 정맥입니다. 동맥은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혈압이 높기 때문에 혈류 속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굳이 판막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혈관에 들렸다가 물질 교환이 다 이루어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이 피 정맥 같은 경우는 메가리가 없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거꾸로 흐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다? 판막이 있는 거죠. 다음 4번 정맥은 혈관벽이 매우 두껍기 때문에 높은 혈압을 견딜 수 있다. 자,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동맥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5번 모세혈관은 혈관벽은 한 겹의 세포층을 이루어져 있어 주변의 세포와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에 굉장히 알맞습니다. 맞습니다. 모세혈관은 아무리 봐도 우리가 손바닥이나 손등에 지금 미세한 모세혈관이 보이지 않지만 손끝에 싹 하고 비었어. 피 나요? 안 나요? 나요. 왜 피가 나요? 그렇죠. 이 세포 하나하나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가 피가 나는 거예요. 그죠? 혈관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정맥은 딱 보이잖아, 겉에. 근데 안 보이잖아. 모세혈관이 있어. 근데 피는 나. 뭐가 터진 거야? 모세혈관이 터진 거지. 다음 넘어갈까요? 12번 가겠습니다. 12번입니다. 혈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옳은 것을 찾아보라고 하네요. 기억, 혈액은 액체 성분이다. 그죠? 혈장은 액체 성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는 거고. 다음, 2번. 대부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에요. 대부분 지방이 아니라 물로 이루어져 있죠. 디귿. 세포에 영양소를 운반해주고 세포에 생긴 노폐물을 받아 운반해온다. 맞습니다. 디귿 맞네요. 정답은 4번이네요. 네, 영양소 운반해주고요. 노폐물 받아오는 게 바로 혈장입니다. 혈장에는요, 영양소도 높고 노폐물도 높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산화탄소도 여기에서 녹아서 오죠. 산소만 적혈구가 이동해주는 거죠. 운반해주죠. 요새 혹시 여러분들 중에 넷플릭스 보는 친구들 좀 보면은 있으면 넷플릭스에 일하는 세포였나?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적혈구가요. 산소 운반, 이산화탄소 운반이라고 써 있는데 저 그 애니메이션을 만든 작가한테 전화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적혈구는 산소만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는 운반하지 않습니다. 그 만화는 잘못됐어요. 그 만화를 그린 작가가 저한테 과학 수업을 받았다면 아마 제대로 그렸겠죠. 다음 넘어갈까요? 자, 13번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혈액 구성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적혈구고요. 저 쓰세요. 적혈구. B는 백혈구고요. C는 혈장이고요. D는 혈소판입니다. 제가 글씨가 그냥 대충 여러분들은 또박또박 쓰세요. 저는 이게 핸드폰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글씨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다음 13번 문제부터 읽어보죠. 보기 볼게요. 옳은 거 찾으라네요. 보기 1번. A는 몸속에 들어온 세균을 잡아먹는다. A가 아니라 B죠. 백혈구를 찾는 거네요. B입니다. 백혈구. 설명입니다. 2번. B는 백혈구로 핵이 있다. 오, 정답 2번. 핵이 있는 것은 유일하게 B밖에 없어요. B만 핵이 있어요. 여기 색깔 염색된 거 있죠? 요게 바로 핵입니다. 다음 3번. B는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하게 한다. 응고하게 하는 거는 B가 아니라 누굽니까? D네요. D. 혈소판. 4번. C는 헤모글로빈의 산소가 혈압으로 산소를 운반한다. C가 아니라 A에 대한 설명. 적혈구. 5번. D는 혈소판으로 혈구 중에 가장 크기가 큰 게 아니라 작다. 난 또 답이 잘못된 줄 알았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다음은 혈액을 관찰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 과정입니다. 간은 받침 유리에 혈액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생리식염수를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 덮개 유리로 얇게 펴니다. 안 그러면요, 이게 겹쳐져가지고 실제로 광학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겹치게 되면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펴줘야만 적혈구의 개수들이 정확하게 잘 보입니다. 다음 받침 유리의 혈액에 에탄올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말린 다음 김사액으로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김사액을 증류수로 씻어내고 덮개 유리를 덮어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기억. 나에서 김사액은 적혈구의 핵을 염색합니다. 나에서 김사액은 적혈구의 핵을 염색한 게 맞습니다. 김사액은 핵을 염색해서 정확하게 백혈구는요, 우리가 백색, 흰색일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염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보이질 않아요. 무색이에요. 무색. 아무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염색을 해야만 관찰이 용이합니다. 기억 맞는 말. 다음 니은. 나에서 에탄올을 사용하는 것은 혈구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 일시정지예요. 그대로 고정시키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뭔가 하나 잘못하지 않았어요? 아이, 문제를 잘못 읽었네. 기억에서 적혈구가 아니라 지금 백혈구죠. 설명은 백혈구라고 하면서 문제를 잘못 봤네요. 아이고야, 제가 갈 때가 됐나 봅니다. 니은. 그래서 에탄올을 사용하는 혈구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맞습니다. 이 혈구가 더 이상 이제 모양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세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에탄올을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디귿. 실험 결과 적혈구가 가장 많이 관찰이 적혈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기회가 되면 참 관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적혈구밖에 안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네요. 자, 15번입니다. 혈액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찾는 겁니다. 1번. 혈액순환은 온몸순환과 폐순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네, 맞는 말. 그죠? 온몸으로 돌고 폐로 돌고. 그 다음 2번.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에는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흐른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잘 머릿속에서 구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도 됩니다. 여기가 좌심실이었죠. 좌심실에서 온몸을 갖다가 이렇게 우심방으로 갑니다. 자, 그럼 산소가 부족하니까 온몸을 갔다 오면 산소가 부족하겠죠. 그러면은 여기 좌심방이 가기 전까지는 좌심방은 산소가 많아. 산소를 많이 갖고 있다가 온몸을 갔다가 들어오는 대정맥, 그 다음에 우심방. 제가 색깔을 달리 할까요? 잠깐만요. 대정맥, 우심방에서 그 다음에 우심실, 그 다음에 우심실에서 쭉 가서 폐를 갔다가 오긴데, 이 세 가지 폐로 들어가려면 폐 동맥까지. 그래서 대정맥,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그다음에 폐동맥까지는 산소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 폐를 갖다가 나오는 애들은 어때요? 산소가 아주 많겠죠. 그래서 폐, 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은 얘네들은 다 새빨간 피, 산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2번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은 산소가 부족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폐순환이 일어나는 경로, 폐순환이 일어나는 경로는 아까 우심실에서 나가서 폐동맥으로 들어가죠. 나가면 무조건 동맥이야. 심장에서부터 나가면 폐동맥을 해서 폐를 들어가고 나오게 되면서 폐정맥, 좌심방으로 들어가죠. 우로 들어가면 좌로 나옵니다. 맞는 말. 다음 4번 온몸 순환이 일어나는 경로는 좌심실, 대동맥, 온몸, 대정맥, 우심방입니다. 다음 5번 혈액순환으로 세포와 산소, 영양소를 공급하고 세포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받아온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결론은 세포한테 얘네들을 공급하고 나오는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면서 계속적으로 운반해주는 역할이 바로 순환기에서 하는 역할이죠. 여튼 1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6번입니다. 폐가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유리한 점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폐포로 포도송이처럼 생겼다고 했었죠. 당연히 정답의 이제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교환하게 해준다. 이와 비슷한 게 소장의 무엇이죠? 소장의 융털과 같은 역할이죠. 융털 같은 경우는 소화를 잘하기 위해서 돌기 형태로 융털 모양이 있었고요. 이제 폐 같은 경우도 표면적을 넓혀서 기체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이제 폐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다음 17번입니다. 그림은 호흡 운동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모형이다. 우리 몸에서 그림처럼 고무막을 잡아당겼을 때 잡아당겼다. 지금 고무막이 지금 현재 가로막에 해당되는 거죠. 가로막을 내렸다라는 건 들숨이에요, 날숨이에요? 들숨을 이야기하겠네요. 자, 들숨일 때 공기는 폐로 들어온다. 흉곽의 부피는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간다. 갈비뼈는 위로 올라간다. 폐 속에 있는 것은 밀려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죠. 정답은 딱 1번 써있네 그냥. 이런 문제는 그냥 맞고 가세요 라는 의미인 문제이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그림은 폐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이동 방향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가 있는데, 자, 잠깐만요. 좀 더 확대해서 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A, B를 먼저 적어보게 되면요. 지금 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지금 A가 지금 폐포에서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아가네요. 자, 적혈구랑 혈장에게 쭉 들어오면서 받아가려면 일단 뭐겠어요? B는 산소겠죠. 그럼 뭘 줬겠어? 필요 없는 노폐물 같은 걸 주겠죠. 그럼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겠네요. A가. C는 정체가 이 빨간색인 데가 누구예요? 적혈구겠죠. 맞죠? 자, 그러면은 가를 통해서 나로 들어가는데,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기체 교환은 확산으로 일어난다. 네, 맞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아마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라고 했던 부분이 요거 부분이었죠. 이제 향수 같은 경우 뿌렸을 때 농도가 높은, 농도가 진한 곳에서 연한 곳으로 천천히 기체 분자들이 퍼져나가는 현상들을 우리가 이렇게 확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산소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으로 이렇게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다음 2번. A는 이산화탄소, B는 산소의 이동 방향이다. A는, 그죠. 방금 아까 전에 A는 이산화탄소, B는 산소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 다음 3번. C는 적혈구로 B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기체를 운반한다. 적혈구로 B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산소를 운반하는 것 맞죠? 다음 4번. 가에서 들어오는 혈액에는 이산화탄소가 적다. 가에서 들어오는 혈액은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없는 상태죠. 이산화탄소가 많다. 4번이 정답. 5번. 나로 나가는 혈액에는 산소가 많습니다. 그죠? 산소가 많겠죠. 나가는 거니까 산소를 받아가지고 가는 길이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페이지. 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간에는 아이고 미안해요.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뀐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세포에서 지방이 분해되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지방이 아니라 단백질이죠. 다음 디귿. 배설은 세포에서 만들어진 요소를 콩팥으로 오줌으로 내보내는 과정이다. 아마 선생님이 정답으로 디귿을 말을 했을 거예요. 기억 디귿이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정답 체크를 할 때는 이제 여기 문제 출판 사건 문제의 정답만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다시 풀어보니까 배설은 세포에서 만들어진 요소, 세포에서는요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그 암모니아를 독성 강한 암모니아를 간에서 요소로 바꾸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세포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기 표현하는 게 좀 잘못됐다고 저는 옳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틀린 말이죠. 그래서 배설 같은 경우는 콩팥에서 오줌을 보내는 과정은 맞지만 세포에서 만들어진 거는 요소가 아니라 암모니아라는 그 포인트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그 세포에서 만들어진 암모니아라고 쓴 표현이 암모니아래 요소라고 쓴 표현이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뀐다라는 그 가정하에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 요소들을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라는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정답은 기억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20번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배설기를 나타낸 것이다. 각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콩팥, B는 오줌관, C는 방광, D는 요도. 1번. A는 콩팥으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그냥 기본 설명이라 뭐 따로 설명할 것도 없네요. 다음 2번. B는 오줌관으로 A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방광으로 이동하는 통로이다. 네, 맞습니다. 그대로 개념 설명이네요. 다음 3번. C는 방광으로 오줌을 모아두는 곳이다. 4번. D는 콩팥 깔때기로 D는 콩팥 깔때기가 아니라 요도죠. 요도로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이다. 5번. 콩팥의 동맥과 콩팥 정맥은 A에 연결되어 있다. 맞습니다. 콩팥 정맥과 동맥은 A의 콩팥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물질 교환이 이제 여과 과정이 일어나죠. 여과, 분비, 재흡수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2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1번입니다. 그림은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A에는 우리가 사구체죠. A에서 B, 보먼주머니로 내려오는 과정을 우리가 여과라고 합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볼까요? A는 사구체, B는 보먼주머니, C는 어이구야. 이게 틀렸네요. C가 지금 모세혈관이고요. D가 세뇨관이죠. 자, 걸러진 애가 이렇게 세뇨관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섞여 있어. 다시 흡수해야 돼. 흡수하는 것인 C가 모세혈관. 필요 없는 것이 아직 덜 걸러졌네. 다시 내보내. 분비 과정이 있죠. 다음에 2번. A에서 B로 크기가 작은 물질이 흡수된다. A에서 B로는 흡수가 아니라 작은 물질이 여과가 됩니다. 걸러지게 되죠. 큰 물질들, 예를 들어서 적혈구나 아미노산 이러한 아이들은 걸러지지 않게끔 되는 게 바로 제대로 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3번. A에서 B로 요소
포도당 적혈구 등이 이동한다. 적혈구 이동하면 큰일 나요. 피 오줌 싸요. 안 돼요. 이동하면 안 됩니다. 다음 4번. D에서 C로 물질이 역화된다. D에서 C로 어디 봅시다. D가 지워볼까요? 이렇게. D에서 C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필요한 물질 다시 들어가니까 역화가 아니라 재흡수. 5번. D에서 C로 포도당, 무기염료 등이 필요한 물질이므로 흡수가 됩니다. 다시 흡수한다. 재흡수.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2번. 세포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1번. 세포호흡의 목적은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네, 맞아요. 2번.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네, 맞습니다. 식물에서도 똑같이 있었죠. 다음 3번.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는 호흡기를 통해 흡수하는 게 맞죠. 다음 4번.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는 소화기를 통해 흡수하는 게 맞죠. 5번. 세포호흡으로 얻는 에너지를 대부분 소리를 내는 것에 이용합니다. 아니죠. 이 얻은 에너지는 소리 내기, 두뇌 활동, 그 다음에 우리 생명 활동, 크기도 해야 되니까 생장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었죠? 운동도 해야 되고, 근육 활동. 굉장히 많이 쓰죠. 틀린 답이 5번이네요. 어떻게 대부분 소리만 내고 삽니까? 말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23번, 24번은 같은 건데요. 기관기를 일단 순서대로 적어보라고 합니다. 자, 음식물이 영양소로 이제 식사를 하고 내려오는 과정을 우리가 관련된 게 바로 간은 소화계인 걸 쓸 수 있겠네요. 여기 소화계 쓸까요? 여기다 바로? 잠깐만요. 이렇게 확대해서 여기다 바로 써봅시다. 간은 아이고야 소화계. 다음에 나는 들숨 날숨 하니까 뭐야 호흡계. 다는 지금 보니까 영양소와 노폐물을 세포와의 관계에서 이동을 하는 거죠. 순환계네요. 순환계. 다는 순환계. 노폐물을 가지고 제거해 주는 거니까 배설계. 자, 이렇게 쓰면 정답. 다음 24번.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에서 흡수한 영양소는 달을 통해 운반한다. 가가 뭐였어요? 소화기였죠. 소화기에서 흡수한 영양소는 다는 순환기였잖아요. 순환기를 통해서 운반한다. 맞는 말. 나는 호흡계는 주로 기체 교환을 담당한다. 맞는 말. 다. 순환계는 다른 기관과 세포 사이의 물질을 운반한다. 다른 기관과 세포 사이의 물질을 맞네요. 호흡계에서 가지고 온 산소를 갖다가 세포한테 주기도 하고 노폐물을 갖다가 배설기로 전달도 하고요. 결국에는 운반하는 역할을 많이 하죠. 다음 4번. 라는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라가 배설기였죠. 맞는 말. 라는 소화되지 않은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 이건 똥 싸는 거잖아. 똥 싸는 것은 라가 아니라 가에서 해당되죠. 대변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소화계, 이제 우리 똥 싸는 건 소화계에 관련됐다라는 거.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5단원의 형성평가 문제풀이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바로 저는 6단원을 또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화요일에 만날게요. 안녕.